이 도성과 산성, 뭐 도성도 그렇지만 문제는 산성이 중국 동북지방에 한 200개가 고구려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조사를 해서 알게 된 게 조사 내용이 알려진 건 많지 않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도 그 성곽을 조사를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벽을 절개해서 축조 과정을 역추적하기 전까지는 이게 백제 건지 신라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2000년 초반에 고구려 성곽이 막 알려지고 나서 그 경기 지역에 있는 성곽들 상당수를 고구려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석축하는 방식이 고구려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신라 성곽이랑 백제 성곽들이 좀 조사가 많이 되면서 신라 성곽의 특징, 시기별 특징이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비 복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성벽을 잘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옛날 그 2000년대 초반에 하던 식으로 하면은 남한에 있는 석축성은 다 고구려 스타일이라고 해도 크게 보면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시기는 남한 지역은 지났는데 중국이나 북한은 여전히 그런 성곽 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 아까 뭐 남한 고구려 고고학이 이룬 성과를 잠깐 뭐 이런저런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발굴한 거가 되게 소규모 성, 보루라고 하는 것들. 길으면 2년, 뭐 길으면 3년, 뭐 이렇게 하면 하나 유적을 완전히 다 파헤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산성은 둘레 1km만 돼도 제대로 하려면 한 10년 해야 돼. 그래야 전면 조사가 되고 우리 성곽 보면 다들 성곽과 관련된 글들을 보면 축조법이 어떻다. 그 다음에 출토 유물이 어떻다. 안에 시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고작 문지와 문지 주변의 시설, 그리고 일군의 건물지, 뭐 요 정도가 성곽 조사인 이유는 그렇게 다 전면 조사를 안 하는 문제가 있죠. 일부만 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차산성 같이 둘레 1.3km밖에 안 되는 성도 한 10년 걸려야 전면 발굴을 하는데 그 고고학자가 저는 85년도에 이명재 선생님한테 발굴을 배운 이래로 최근까지 발굴을 했으니까 그 몽천 조성 발굴이 40주년 시작이 40주년이잖아요. 40년. 그러니까 저도 한 40년 발굴장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냥 건강하게 50년을 발굴한다고 쳐도 성곽 5개 발굴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곽 발굴이 그만큼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근데 뭐 조금씩 이런저런 자료들을 수합해 보면 여전히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졸본 시기의 고구려 산성은 무언가 정확하게 답할 수가 없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성곽에 관련된 조사상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가능한 얘기, 시기 문제는 좀 그나마 가능한 내용으로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고구려 도성의 구조, 그리고 변천 과정, 시스템, 도성 체계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성의 분포, 구조,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방 체계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시대 고고학을 하면 선사시대 고고학하는 친구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면이 있습니다. 너네는 기록이 있잖아. 너네는 기록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록에 얼마든지 의존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족쇄가 되는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역사적인 정황이 너무나 뚜렷한데 고고 자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청동기 시대 하는 친구들 보면 너네는 수백 년 단위로 거짓말을 해도 누가 모르잖아. 신석기 시대 하는 친구들 보면 너네는 수천 년 단위로 거짓말. 구석기는 수만 년, 10만 년 단위로 거짓말을. 그 너네가 더 좋지. 누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역사시대 고고학은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헌을 알아야 되지만 또 문헌이 그런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헌사 연구에서는 고구려 국가 형성을 기원 후 1세기 거의 이론이 없지만 고고학적으로는 그걸 뒷받침할 만하지 못한 문제들, 그 외에도 여러 개 있는데요. 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문헌 기록에 따른 삼국사기 등에 따르면 기원전 37년에 졸본에서 건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40년 뒤에
유리왕 22년에 국내로 천도를 합니다. 국내 천도를 하고요. 그리고 427년에 평양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시기에 산상왕 13년에 환도성으로 한번 옮기고, 그 다음에 동천왕 21년에 247년에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그 다음에 또 고구원왕대에 환도성으로 또 가고, 그 이듬해에는 평양 동왕성으로 옮기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국내 시기에 흔히 우리가 고구려를 도읍에 따라서 졸본 시기, 국내 시기, 평양 시기 이렇게 나눈다면, 국내 시기에 국내로 천도해서도 여러 번 이도 또는 그 도성을 왕궁을 옮긴 건지 도성을 옮긴 건지 등 어쨌든 그러한 기록들이 있고요.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해서는 처음에는 평양에 들어갑니다. 평양에 들어가고 552년인가 지금 현재 평양시가지를 둘러싼 평양성, 그땐 장안성이죠. 장안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고 들어간 거는 6세기 후반입니다. 또. 그러니까 427년에 지금 현재 평양성으로 간 건 아닙니다. 평양시가지를 두르고 있는 그 평양성으로 간 건 아니고, 그 먼저 평양의 또 다른 데 위치를 정하고 도읍을 정했죠. 그게 이제 평양성 전기라고 부르고 평양 후기라고 부르고 그렇죠. 장안성 현재 평양성으로 간 거를 이제 평양 후기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약간 거기에도 논쟁이 좀 있고요. 국내 시기에 와서 그 도읍을 옮긴 환도성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환도성은 요거다. 그래서 그 성을 우리가 환도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환도산에 있는 환도성. 그래서 환도산이라고도 이 명칭이 붙어졌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동천왕대 평양성 그리고 고국원왕대 평양 동왕성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여전히 논의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양으로 간 이후에 정기평양, 그러니까 558년 장안성으로 옮기기 전에 첫 번째 평양에서 도성이 어디냐? 왕성, 배우산성은 뭐 대성산성이라고는 거의 일치하지만 그 아래 왕이 살던 평지성은 어디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논의되는 내용들을 한번 유적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구려 성곽 분포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것들을 도면에 표시된 건데요. 중국 동북에 대체로 이 혼강이라고 하는 요하와 홍강 사이에 요녕성 일대, 그리고 이쪽에 길림성 일대 이렇게 있고요. 뭐 요녕성 일대가 훨씬 많죠. 실제로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쪽에 방어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대체로 이 해안가로 나가는 루트와 중앙부로 해서 심양 쪽으로 나가는 루트 두 개의 성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서북한 지역에만 주로 저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물론 뭐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지만 조사가 안 돼 있는 탓도 있습니다. 저쪽 지역은. 그리고 동해안 쪽은 저쪽에서 나오는 거는 대체로 발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그래서 고구려 고분인데 발해로 오인되고 있는 게 최근에 좀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보고서가 나온 거 보면.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쪽에는 좀 적은 것 같고요. 남한에도 뭐 적지 않은 고구려 성이 있는데, 이거는 보루들을 다 찍어 놓은 거라서 수가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네. 대체로 뭐 여기가 이제 졸본, 그리고 여기가 국내, 평양, 그리고 여기가 한성이 되겠죠. 뭐 남평양 또는 한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평양 한성 문제는 뒤에서 나중에 남한 지역 하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본 시기의 도성 체계인데, 아까 이제 부여 도성, 그 전기 부여의 그 왕성이 어딘가 할 때 대체로 뭐 동모산하고 그 아래에 평지성이라고 해서 평지 왕성, 배우 산성, 이런 양성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고구려도 초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지에 왕성이 있고 배우에 산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삼국사기와 능비기사에 보면은 뭐 비류곡의 자리를 잡았다, 비류수가의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주몽이 부여로부터 나와서 비류수를 건너서 나라를 세웠는데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서 3년 동안 뭐 비류수가에 움막을 짓고 살다가 3년 후에 성을 쌓았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능비의 광개토역 능비에는
졸본, 홀본 같은 말입니다. 졸본, 홀본 서쪽 산 위에 흘승골성을 쌓았다. 골령에 흘승골성을 쌓았다라고 해서 성 명칭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을 종합하면은 비류수가에 왕이 기거하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산 위에 또 왕성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 초기에는 그래서 그 산 위에 성을 쌓고 이후에 평지 왕성을 쌓았다. 그 두 기사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졸본식이에요. 그래서 그 졸본 비류수가 어디냐 하고 하는 논쟁에서는 대체로 오늘날 그 요녕성 환인현 일대로 보는 데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합니다. 이거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이제 혼강이고요. 비류수라고 하는. 근데 여기 댐을 막아서 지금은 여기가 다 물에 차 있습니다. 물에 차 있는데 이 하얗게 보이는 게 다 물입니다. 여기 댐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S자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가 이제 졸본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졸본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곽을 보니까 높은 산 위에 있는 건 오녀산성밖에 없습니다. 해발 800m에 오녀산성이 있고요. 그리고 산성이 없습니다. 평지에는 하고성자 고성이라고 이 홍강 옆에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상고성자 고분군, 그리고 초기 고분이라고 생각하는 언덕에 망각루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여기 도성을 뒀다면 이제 왕이나 귀족들의 무덤군이 있겠죠. 그리고 미창구 장군부는 뭐 늦은 시기에 봉토분이니까 환인이 도성을 쓸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홍강댐에 가라앉은 고령묘자 고분군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이런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만발발자 유적이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왕팔발자 유적. 근데 왕팔발자 유적인데 지금은 만발발자 유적인데 우리 말로 읽으면. 근데 중국말로 읽으면 둘 다 완바오보스 이렇게 발음하는 유적입니다. 한자가 다른데 발음은 비슷합니다. 근데 왕팔발자가 뭔 뜻이냐 했더니 거북이가 이렇게 목을 내밀고 서 있는 지형이랍니다. 이렇게. 거북이 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지형인데, 거북 머리, 자라 머리는 남성 성기의 비유가 돼서 그 왕팔발자 그러면 남봉꾼이라고 하는 비난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안 쓰려고 만발발자라는 한자로 바꿨습니다. 근데 고령묘자는 고력이죠. 고령묘자는 원래 고려묘자였어요. 예전 이름은 고려, 다 가오리입니다. 가오리. 근데 이 동북에서 가오리라고 하면 고려라고 쓰면 다 가오리라고 얘도 가오리죠. 가오리 무즈인데 둘 다 발음은 같은데 고려라고 쓰면 다 고구려거든요. 그래서 고려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고력으로 바꾼 겁니다. 지명을. 그래서 옛날 보고서에는 고려묘자 고분군이고 요즘은 고령묘자 고분군인데 같은 유적입니다. 다른 유적이 아니고 재미있는 중국 사람들의 그 방식인데 하여튼 그런 고분군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일대에 어쨌든 삼국 사기 기록하고 능비의 기록에 따르면 성을 처음에는 도읍을 정하고 성을 지을 겨를이 없어서 비류수가에 운거하다가 3년 뒤에 졸본 서쪽 산 위에 흘승골성을 찍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초기 졸본성이죠. 산 위에 도성을 처음에 쓴 거죠. 그 여기에 산 위에 있는 성은 오녀산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녀산성은 흘승골성 또는 골령에 있는 골령 부쩍 솟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형에도 위치합니다. 그래서 오녀산 위에 있는 성, 오녀산성을 흘승골성 또는 초기 졸본성. 그러다가 이후에 평지의 왕성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능비에 보면은 졸본 서쪽 산 위에다가 흘승골성을 지었잖아요. 여기가 졸본이라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는 암만 찾아도 산성이 그럴싸한 게 없습니다. 동쪽에, 졸본 동쪽에 오녀산 흘승골성이 있어서 이 방위가 안 맞죠. 그런데 여기 그 졸본 홍강 옆에 평지성 하고성자 고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성자라고 불리는 마을인데 여기는 상고성자 고분군이 있고 아래는 하고성자 성이 있습니다. 평지 토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성이고 저게 배우 산성이야. 이렇게 하면 딱 좋잖아요. 초기에는 이쪽에 응거하다가 산 위에 흘승골성을 짓고 들어갔다가 불편하니까 다시 하고성자성, 평지성을 짓고 내려왔다. 그러면 좋은데
아주 딱 답인데 능비에 나오는 기사하고 방위가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능비의 기사가 동서를 잘못 쓴 거야. 이렇게 되면 쉽죠. 근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는 산성이 없으니까. 이건 다 고분군, 왕이고 유적 이런 거고. 그러면 여기를 졸본이면 여기 서쪽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산성이 틀림없다고 보면 졸본을 여기서 찾으면 되죠. 졸본 서쪽 산위에 오녀산, 글승골성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졸본성이 될 만한 평지성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 홍강이 이렇게 하면 이쯤 오면은 수몰된 성이 나합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나합성. 조사는 안 되고 홍강 때문에 수몰이 돼 있습니다. 근데 가끔 드러납니다. 저도 20년 넘게 다녔지만 딱 한 번 봤습니다.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데 석성입니다. 조그만 방형 석성이고 아마도 발해 지방성쯤으로 보이는 성이 나합성입니다. 나합성은 고구려 성이 아닌 걸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합성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발해성이야.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냥 뭉개고 살았습니다, 여태. 그냥 여태 뭉개고 살았는데 최근에 이제 여호규라고 하여튼 그 문헌사 하는 제 동기인데 고고학을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근데 그 친구 주장은 여기다가 두면은 딱 맞다. 고령묘자 고분군이 이 홍강댐이 수몰되면서 조사가 좀 됐는데 보고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고분군이 꽤 큽니다. 그리고 그 무기단부터 기단까지 고분군이 쭉 축조되어 있고, 그래서 초기에 왕궁을 지을 겨를이 없어서 비류수가에 운거하다가 3년 뒤에 졸본 서쪽 산위에 글승골성을 쌓았다고 하니 여기에서 굳이 성을 안 찾아도 되지 않느냐가 여호구의 주장이고 저도 그럴싸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알 수는 없죠. 여기가 지금 수몰되어 있는데 수몰되기 전에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좀 분지 지형이 있습니다. 고분군 아래쪽으로. 그래서 고분군 북쪽에 약간의 있는 산비탈 평지에 거기를 졸본이라고 보면 그 서쪽 산위에 오녀산성이 있는 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거는 없지만 지형상 능비의 방위를 잘못 표시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초기의 평지 왕성은 여기라고 봐요. 근데 그 논란의 중심에는 하고성자 고성이 발굴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성자 고성은 평지성인데 약간 길쭉한 성인데 장방형인데 성벽 그 안에 지금 마을이 하나 들어서 있고 성벽이 조금만 남아있어요. 성 내부에는 고구려 토기하고 좀 나왔는데 옛날엔 그 한대 토성이라고 본 거죠. 현도군의 치소가 여기에 있었다. 한대 토성을 고구려가 썼다라고 봐서 고구려 토기 나왔는데 최근까지 조사한 자료에는 한대 유물이 안 나옵니다. 고구려 토기만 나옵니다. 근데 고구려 토기가 그전에는 이런 식밖에 안 나왔어요. 다 4, 5세기대 이후 거만 나왔는데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오녀산성 초기와 같은 게 좀 나옵니다. 이것도 일찍부터 있었던 성이죠. 그래서 여기가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이 요 마을 요렇게 성입니다.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왕궁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오면 능비의 방위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한은 현재로 방위가 맞다고 보면 이쪽 일대로 보는 게, 그런데 그 문헌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37년에 졸본의 도읍을 정하고 40년 뒤에 서기 3년에 국내로 천도하잖아요. 40년밖에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본 시기에는 여기에 평지성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보는 게 견해인데 문제는 국내로 천도한 시기에도 논쟁이 많다는 거예요. 삼국사기에는 서기 3년에 국내로 천도했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 국내성 일대에 그 시기의 유적을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도 태조왕대 1세기대에 국내로 천도했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산상황 때 갔다는 견해도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좀 또 연동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초기, 여기에 도읍을 정한 초기에는 오녀산성과 그 동쪽 아래 평지, 고령묘자 고분군 아래에 평지 졸본하고 산 위에 있는 흘승골성 체제였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능비의 방위하고는 맞는다. 그럴싸하다. 근데 수몰돼서 모른다.
이게 현재 답답한 면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도성, 근데 고구려 초기에도 평지 왕성 배후 산성, 적어도 고령 묘자 고분군 일대에 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지 성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평지에 근거지, 평소 근거지가 있고 배후 산성이 있는 거는 맞다. 뭐 이렇게 지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녀산성의 그나마 근경입니다. 이게 해발 800m에 있는데 보통 저희가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는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계단 1000개 정도 올라가면 이제 서문을 만나는데 서문을 올라가는 길이 폭이 한 1.5m 되는 절벽입니다. 절벽 사이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긴 성벽이 없습니다. 서문 일대만 있고 여기는 다 그냥 절벽이 100m 수직 절벽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오시면 반대쪽에 성벽이 있지만 갔다 오시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초기 고구려는 주몽은 산적대 아니었나? 여기는 적은 수로 수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초기에 성을 지을 겨를이 없어서 이런 말, 또 주몽이 주몽 건국신화가 나중에 어떻게 윤색되고 했다고 해도 어쨌든 부여로부터 와서 초기에는 쫓기는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평지에 왕성을 짓고서 알만한 세력은 아니었던 것. 적어도 이 산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요쪽이 동쪽이고 서쪽이잖아요. 우리가 올라오면 요 골짜기로 올라가게 되는데 요 골짜기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서문지로 올라오면 골짜기 다 절벽이고요. 여기도 절벽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고 절벽이고 이쪽에 이제 동벽, 남벽이 이렇게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뚝 솟은 저 대지상은 이렇게고 여기서부터 남벽, 동벽이 이렇게 이거든요. 그래서 남벽하고 동쪽으로는 성 아래 사면을 성 안에 포함시켜 성을 쌓죠. 요게 이제 요 사진이 그 동벽에 있는 요 부분의 성벽입니다. 정교하게 잘 쌓여 있고요. 그 안쪽은 사면이고 수직으로 절벽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지형이고요. 이거는 이제 동쪽에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걸 동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그 대지상이고 서부는 저쪽에서 건너오는 거고 일로 내려오면 남문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벽을 타고 내려오면 이제 동벽, 그리고 남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면을 이렇게 막은 이유는 수원이 물을 확보해야 되니까. 정상부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으로는 몇십 명도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 여기에 이 사면에 물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서 성벽을 쌓는데 여기는 이제 성이 이렇게 오다 꺾어져서 이제 옹성 구조죠. 고구려 전형적인. 아까 보신 성벽은 여기고요. 여기 남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 골짜기하고 저쪽으로 올라온 서문지 골짜기하고 요 골짜기로 우리가 보통 다니는데 이 성벽들은 아까 동벽도 보셨고 이 서문지 주변 성벽도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시지만 전형적인 고구려 스타일 돌 다루는 거나 축조 방법은 같은데 요거를 절개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보수공사 차원으로 했고요. 성 내부에 몇몇 곳을 발굴했는데 그 발굴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 왕궁유지라고 돼 있고 초석들이 있는 건물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뒤에 요 나라 때의 그 도교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긴 도교가 들어올 만한 자리거든요. 지형상. 그래서 요거는 고구려 때 건물지로 보기 쉽지 않고 조사해도 나온 게 없고 그 대신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 성 내부를 조사하는데 온돌 건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대형 초석 건물지들이 나오긴 합니다. 이 성 안에서. 그리고 대부분은 군사 초소들, 우리 아차산 보루에서 나오는 정도의 방형 건물지들, 온돌 건물지들이 주로 나와서 아직 왕궁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 안에서 발굴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면 아래로 내려가서 수원지로 확보되는 이런 연못들이 사면 아래 여러 개 이제 조사가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문화층이 신석기 시대부터 유물이 나옵니다.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그 다음에 고구려 나오는데 고구려 1기가 요 유물들입니다. 고구려 2기고요. 고구려 2기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5세기, 빨라서 4세기인데 적어도 5세기 이후고 늦은 시기까지, 6, 7세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졸본으로 쓰이다가 국내로 천도한 후에도 여기는 여전히 중요한 성으로 관리가 돼 있는. 요 토기들은 아까 송화강 지역에서 보는 부여 또는 이 동북 지방 일대에 있는 기본적인 자비용기입니다.
기본적인 그 자비용기들이어서 크지 않은 소형의 신발들이고 이런 것들은 고구려 초기까지 올라가는 뭐 적어도 AD 1세기로 봐도 안전한 뭐 그런 시기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녀산성에 그 기원전 1세기 뭐 유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주거지, 그 유물만 나오는 주거지 찾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성벽. 지금 석성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고구려 초기에 쌓여진 석성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구조상으로 보면 4세기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석성이. 고구려 석성 중에 4세기 이전에 쌓은 게 확실한 성이 없다는 게 문제고 여기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청동기 초기 철기 전통을 가진 초기들이죠. 아까 그 부여 쪽에서 본 대형 옹, 양이부가 붙은 홍 이런 것들인데 고구려 지역에서만 보면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토기들은 대상파수가 붙는데 세로로 붙죠. 종이 대상파수라고 붙는데 고구려로 들어오면은 신발의 일부 종이 대상파수가 있지만 횡의로 바뀝니다. 옆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그런 전통이나 뭐 기형이나 태토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식이고 이거는 이제 니질 태토가 들어온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고구려 토기 하면 나오는 그런 토기들. 그런 토기 가지고는 그런 편견이 되는데 성벽의 연대는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하고성자성인데요. 이 사진은 아까 그 오녀산성에 올라가서 여기 환인댐이고요. 그 평지, 환인현 분지를 내려다본 모습인데 요 부분에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강 옆에 마을인데 이게 이제 하고성자성이고 강 쪽에서 옆으로 봐도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성벽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북쪽으로는 이제 상고성자 성지라고 해서 고분군이라고 해서 무기단, 기단, 적석총들이 한 200여 기 있는데 정비를 해놓긴 했는데 원래 모습인지 아닌지 뭐 적석총은 문제는 그겁니다. 저건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기단이 없는 곳은 흘러내리기 때문에 밭 가는 사람이 계속 쌓아 올리거든요. 원래 규모보다 작아집니다. 심지어는 2009년인가요? 답사를 갔다가 돌아오려고 오늘 이제 비행기 타러 나오려고 하는데 새벽에 현지 우리 협력팀이 오더니 좋은 거 나왔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바깥에서 석실 적석총이나 발견됐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새벽에 안 자고 술 먹다 말고 가봤어요. 갔더니 봉토분인데 밭을 하도 갈아 먹어가지고 흙이 다 흘러내리니까 돌로 된 석실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적석총돌에서 원래 구조 형태를 이런 데서는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비된 모습이 원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면도 좀 있다. 근데 하여튼 초기 고분군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고령노자 고분군은 이거보다 더 큰 고분군이 있고요. 네, 이제 국내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성으로 하면 이제 국내성이 있다는 것은 현재 지반시 일대라는 거에 뭐 대체로 의견 일치가 되고 여긴 북한 땅이고 압록강이 이렇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흐르죠. 옆으로 흐르고 그리고 이제 국내성 통구하라는 강이 환도산하고 우산 사이에 통구하가 이렇게 흘러서 국내성으로 합류가 됩니다. 압록강으로. 거기에 국내성이 있고요. 원래 이 국내성 주변에는 색강이 더 있었고요. 여기도 색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 일대는 당시에 꽤 저습지여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적어도 이 라인까지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형이었다. 그리고 그 약간의 평지 위에는 사면은 다 고분입니다. 우산 고분군, 이쪽에 이제 만보정, 산성하 고분군, 여기 평지입니다, 다. 그리고 칠성산, 산비탈이고, 마선. 제2고구려비, 지반비라고 하는 게 전추묘 여기서 나왔습니다. 전추묘 근처에서 나왔고요. 이제 왕릉으로 보이는 서대묘, 전추묘. 유기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태왕릉. 그 다음에 장군총, 임강릉. 여기에 능비입니다. 그리고 태왕릉이 한 변이 62m고요. 장군총은 한 변이 32m 정도 됩니다. 이게 실제 크기를 반영해서 제가 만든 지도라서 규모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5회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분군이 있고 국내성이 있고 그 통구화를 따라 올라가면은 환도산 안에 산성자 산성인데 원래 산성이 있으니까 산성자 마을입니다. 중국 마을 이름으로 산성자 마을인데 저거를 환도성으로 비정을 하니까 그만 환도산이 돼버렸고
그냥 환도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뭐 대차 없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도성 국내고요. 여기서 요까지가 12km 정도 됩니다. 넓지 않은 지역이고요. 여기서 동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이제 장천 고분군, 하해방 고분군이 있는데 하해방 고분군까지는 15km. 그 뒤에 장천까지 가면 한 17km. 근데 거긴 굉장히 좁아서 통구 분지하면 여기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이제 지형에 국내성하고 상선자산성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 보면은 유리왕이 국내로 천도할 때 어떤 기사가 나오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려고 돼지를 이제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놈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하루인가 도망을 갔는데 가서 잡아보니까 거기에 성을 쌓기 좋은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남성을 쌓았어요. 위남성을 쌓고 이내 국내로 천도합니다. 그게 이제 천도 관련 기사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쓸 돼지가 도망을 가서 하루 동안 쫓아가서 잡아서 보니까 그 자리가 성을 쌓기 좋은 성. 거기다가 위남성을 쌓습니다. 위남성을 쌓고 그 이후에 국내로 천도하게 됩니다. 이게 천도 과정인데 그 위남성을 찾아야 되는데 위남이 어디냐 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국내 천도하는 과정에 그 천도 시점이 태조왕이든 뭐 산상왕이든 뭐 등등 하든 간에 그래서 위남성과 국내성 중에 위남성이 어디냐? 산성이 방어성을 쌓기 좋은 곳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니냐? 그럼 이것을 위남성이라고 산성을 먼저 쌓고 여기 기거하다가 평지 국내성을 쌓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자 산성은 국내로 천도하기 전에 쌓은 방어성인 위남성이라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환인, 졸본에서 지방까지가 한 90km 정도 됩니다. 돼지가 하루에 90km 도망갈 리는 없다. 불가능하다. 그 중간에 어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졸본하고 지반 사이에 위치한 성 중에 환인, 졸본 쪽도 보이고 국내도 내려다 보이는 환인 쪽에 가까운 곳에 폐왕조 산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폐왕조 산성이 위남성이다. 요거는 하루에 걸어갈 만한 거리니까. 여기보다는 이쪽에서는 멀고 졸본에서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폐왕조 산성을 위남성이라고 보고 그렇게 국내로 가기 전에 국내로 가는 길목에 방어선을 하고 국내로 들어왔다고 보면 그랬을 수 있다. 그게 국내로 들어오는 길목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견해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위남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근데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상왕 때 뭐 이게 국내성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평지왕성이고. 그러니까 환도성으로 이도하고 그 다음에 전년에 모영왕이 342년에 왔을 때 미천왕의 시신이 독을 당하고 할 때 환도성으로 피신을 하죠. 그래서 요 환도성이 요거라는 견해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 이제 산성자 산성은 위남성설까지 합치면 초기에는 국내로 천도할 때 위남성이었다가 국내성 시기에 환도성이라고 불렸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남성을 폐왕조 산성으로 보면은 이거는 도성의 방어성인 거죠. 그냥 환도성으로 평지왕성, 배후산성. 이제는 졸본 시기보다는 명확합니다. 어쨌든 평지왕성과 배후산성 시스템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는 뭐 큰 무리가 없는데 천도하는 과정에 위남성이 어딜 거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 평양성과 평양동왕성은 어디냐? 이때 평양성이 오늘날 평양이 아닌 거는 분명하다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뭐 양평, 평양 넓은 땅을 부르는 지명이니까. 그래서 이 평양성은 이 국내성 어디 평지에 있을 거다. 국내성 이론의 평지성을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동쪽으로 올라가면은 하해방 고분군이 있고 17m 반경 안에 장천고성이 있습니다. 장천고성 아니야? 그 평지성인데 거기 고분군도 있고. 근데 거기도 뭐 조사가 안 돼 있고 평지성인데 한대성 아니야 이런 썰도 있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평양 동황성은 동황성이라는 말 때문에 국내 동쪽에 있는 거라는 거는 일치합니다. 동북공정 시절에 중국에서 글을 많이 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장보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원래 서체 갑니다. 서예 갑니다. 서체를 연구하던 사람인데 정치력이 있어. 당교를 나오고 당원이고
길림성 선전 부부장입니다. 부부장, 아주 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동북공정을 지휘를 합니다. 와서 보니까 녹음이 와서 보니까 제 느낌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제 느낌, 제가 들은 저런 정보. 와서 이 동북공정 하는데 길림 뭐 집안 와 보니까 다 학자들이 다 어중이 떠중이고, 자기보다 모르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연구를 주고 딱 통화를 해버리고. 여기 국내성 답사 뭐 손인걸 등등 경철화 선생 그 원로들부터 다 데리고 다니면서 유적 답사를 하고 자기 글로 다 써. 그런 장복이라는 분이 있는데, 말하자면 뭐 하여튼 좀 아마추어인데 문헌에 밟고 서체를 연구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일로 올라가다가 하해방 장천을 지나서 한참 떨어져 양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양민 마을에도 그 댐에 수몰된 곳이었는데 얼마 전에 드러나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2000년 초반에 했는데 거기에 초기 고분들이 나오고 적석총 나오고 거기에 양민 고성이 하나 있어요. 양민 고성이 평양 동왕성이다. 근데 그런 견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 환도성을 제외하고는 어딘지 지금 밝힐 만한 근거가 없다. 문헌 기록으로도 더 이상 나오는 게 없고, 유적으로도 그 정도 장천고성과 양민고성, 이 동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정도. 이쪽으로 내려오면 없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압록강이 점점 서쪽으로 나가면서 혼강까지 이어지면서는 유적이 없습니다. 평지 있을 수가 없는 지형들입니다. 그래서 다 이쪽에 평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그 정도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논쟁은 유남성의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평양성과 평양동왕성이 어디냐 정도는 논쟁은 있지만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논쟁을 하는 그런 유적은 아닙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봐도 같은 지형입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 그 통구라는 보고서 일본인들이 찍은 사진인데, 국내성의 서벽입니다. 국내성은 이렇게 방형성입니다. 방형성이고 동서로 두 개의 길이 있고 남북으로 하나의 길이 있는데, 이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지금도 시가지의 중심도로입니다. 집안시에.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고, 이 서벽에 서문이 여기 있는데 그 서문 일대를 통구하 건너편에서 찍은 겁니다. 이쪽에서. 통구하가 해자처럼 서벽 아래를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남벽하고 저 동벽은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동벽 쪽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물이 흘렀다고 하니까 아마 자연 해자가 북벽을 제외하고는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연 해자인 통구하고, 여기는 이제 요대 여기 집안 현성으로 쓰였으니까 그때 중국식으로 문이 고쳐 쌓여서 그렇고, 이 성벽은 고구려때 성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7.5m 정도 되고 여장도 있고 있는데, 2000년대 조사할 때는 다 없어지고 이 성벽 7.5m 중에 기초부 2.5m만 남아있는 요 2.5m는 들여쌓기로 해서 경사가 굉장히 완만한, 그리고 이 위에는 수직에 가까운 성벽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문을 둘러싼 서문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일자로 된 문이 아니고 여기도 어근무늬로 이렇게 가로막아 있습니다. 서문 바깥쪽을 방어하는 시설이고 안쪽. 여기도 시가지로 개발됐기 때문에 성벽 좌우에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고 성내에도 건물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00년대 세계문화遺産 등재하면서 정리를 좀 했는데, 그 중에 공공시설, 중국 공공시설은 이동하면 되니까 이동하고 조사를 좀 했죠. 성 내부를. 여기는 지금 왕궁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지만 없습니다. 국내성 안에서는 아직. 80년대에 성벽 일부, 남벽 일부를 잘랐습니다. 성벽이 없어져 있었으니까. 지금은 복원이 돼 있지만 없었습니다. 다. 그때 무슨 음료 공장을 만든다고 잘랐는데, 이게 성벽, 그때 남아있던 성벽입니다. 기초부하고 수직 성벽 이렇게 남아 이중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그 안쪽에 토루로 보이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성의 단면 유일한 거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국내성도 한 대의 토성으로 먼저 쌓였다가 나중에 고구려가 석성을 그 위에 쌓았다라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토루에서는 일반적인 고구려 초기 또는 한대 유물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안에 토루가 여기도 있고 여기 또 석축이 있습니다. 이 단면을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단면은 지금처럼 여기 세부 단면을 그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내성 이 남벽하고 동벽을 절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구조들이 나옵니다. 석축 성벽이 있고 안에 토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지역의 작은 보루에서도 토루를 호로고루나 뭐 아차산 보루나 토루를 구축하면서 밖에 돌을 붙이거든요. 안에 토루가 있는 거죠. 뭐 신광교생은 토심석축 성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가 국내성에서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성도 한대 토성과 고구려 석축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 축조 기법상 내부에는 토심으로 쌓고 밖에 돌을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최근에 견해들입니다. 뭐 중국 학자들도 일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건 일제강점기에 그 목축에 의해서 그려진 도면인데 일제강점기 길이 이렇게 보였나 보죠. 근데 실제로 현재 시가지는 이 도로대로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3년 그 무렵에 전체 조사, 측량 조사를 하고 내부에 발굴한 지점들입니다. 이제 공공건물, 체육, 운동장 뭐 이런 거를 철거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런 운동장 지역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성의 방위하고 같은 방향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동서남북 방위로 트렌티를 넣고 해서 조금 다 틀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여기도 오녀산성에서 보시던 이런 시기 유물부터 4, 5세기 이후 유물들이 같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 주변에서도 뭐 건물지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건물지들을 도상으로 연결해서 이쪽에 왕궁이 있었을 거라는 주장이 있지만 뭐 아직은 왕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졸본 시기에는 당연히 왕궁 건물 아까 얘기를 했지만 왕궁으로 볼 만한 건 없다죠. 국내로 천소해서도 국내성에서는 아직 왕궁 건물을 보기는 어렵다. 국내성의 북벽의 북문 쪽에 북문이 2개인가 있는데 그중에 외곽이고 양쪽 치가 있고요. 문비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 아까 중심부 체육장 지점에 있는 건물지입니다. 동대자 건물이 70년대 조사가 60년대 말인가요? 조사가 됐는데 그거랑 같은 구조입니다. 요거는 벽입니다. 벽 방형에 띠기처럼 자갈로 깔고 자갈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이제 흙벽을 세운 거죠. 근데 흙을 그냥 세운 건 아니고 아차산 보루처럼 보면은 기둥을 세우고 흙과 돌을 섞거나 이렇게 미장을 하는 그런 구조들이죠. 띠기초 고구려 건물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옆에 회랑입니다. 이거 회랑의 기초입니다. 회랑으로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데 동대자 건물지는 4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2개만 조사돼요. 그리고 여기에 온돌이 이렇게 나와서 굴뚝이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또 온돌 고래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죠. 그래서 그 귀족 건물지 정도는 되는데 저거를 왕궁으로 인정할 만하지는 못하다 아직은. 그다음에 이제 배우산성으로 환도산성 있습니다. 뭐 같은 건데 렌즈가 다른 걸 썼는데 환도산성은 국내성 박 2.5km 정도 지점에 있고요. 산 전체를 두릅니다. 이 남쪽만 평지고 나머지는 다 산지고요. 저 북쪽 산지를 넘어가면 또 첩첩산 중에 산맥이 노령산맥이라는 산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여기 성벽을 안 쌓아도 되지만 여기 성을 다 쌓습니다. 둘레가 7km인데 7km에 다 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다 새로 고쳐 쌓아 위에들 다 정비를 해가지고 한 바퀴 지금 다 돌아가서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여기를 가보려면 하루 걸려도 다 못 봅니다. 이렇게 따라갈 방법이 없어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내려와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내려와서 이렇게 그래서 고구려 답사를 많이 다니는 연구자들도 이걸 한 바퀴 돌아온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몇 명 안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성벽을 보고 나고 성벽 밑으로 길을 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다, 한나절에 한 바퀴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남벽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산성하고분군인데 여기만 해도 거의 2,000여 개 고분이 있습니다. 적석총 봉토분이. 이런 건 적석총이고 봉토분이고. 이쪽에 이제 만보정으로 산성하고분에서 만보정으로 이어지는데 여기도 수천 개 고분이 있고요. 이 지형을 보면 고구려 성의 기본적인 제일 좋아하는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포곡식 산성임. 골짜기를 끼고 있어서 수원이 충분하고요. 유역 면적이 넓으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죠. 유사시에 농성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적이 수십만이 와도 이 앞에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여분이 없습니다. 옆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삼면은 공격이 불가능하고 남벽에서만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 면적이 좁아서 여기에 수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3교대로 맞싸우고 계속 쟤들은 국내성에서 올라와 싸우고 죽고 나가면 또 따라 이렇게 하니까 농성이 되는 거죠. 환도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그거고 여기 다 성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남문인데 남문은 물이 여기서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로 옹성을 만들었습니다. 바깥쪽 성벽은 남아있지 않지만 안쪽 문지는 지금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평면으로 보니까 그런데 아까 본 남벽이 이겁니다. 그리고 남문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안쪽에 점장대라고 지휘소가 있고 궁전지라고 하는 96, 86 정도 되는 면적의 사면입니다. 경사면에 있고 뭐 여기 초소들도 좀 발굴이 되고 성 안에도 고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 성이 기능을 하고 난 후에 고분을 쓴 거죠. 이 안에 고분들이 적석청도 있고 봉토분도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다 한 바퀴 돌 수 있고요. 요 궁전지라고 하는 곳이 2000년대 조사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경사가 이렇게 이쪽에서 경사가 이렇게 지는데 단을 세 단을 지어서 건물을 두고 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77m 정도 되는 한 건물이니까 규모가 있는 지상식 건물입니다. 여기는 방형 건물이고요. 초석이 9개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팔각 건물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고구려의 궁궐을 묘사한 얘기에 거처하는 곳 좌우에 건물을 지어서 귀신과 영성, 종묘사직에 제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있고 좌우에 사직과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고구려 때 건물 중에 팔각 건물은 불탑이잖아요. 불탑이 아니어도 그런 제의와 관련된 건물은 팔각 건물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게 제사 건물이고 이게 왕궁의 시설들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 문헌 기록에 거처하는 곳 좌우에 지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아놨잖아요. 문헌 기록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서 낭패인 거죠. 그래서 드디어 국내성 시기에 왕궁을 찾은 거예요. 규모상으로 보면 전체 담장이 96m, 86m 되는 이런 규모 있는데 지상 건물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77m나 되고 뭐 팔각 건물도 나오고. 근데 팔각 건물은 사찰의 탑지인데 탑지로 보기엔 탑을 2개 붙여 쌓은 예가 없거든요. 고구려 탑은 1탑 상금당이니까. 그러니까 의례 건물은 또 맞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는 여기가 환도성이 평소에 왕이 장기간 하던 왕성이 아니라 임시로 피난하다 적이 침입을 받았을 때 국내성을 버리고 농성하는 방어성에 들어가서 임시 기거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정식 왕궁이 아니라 임시 왕궁일 것이다. 그래서 의례를 하던 시설도 종묘사직도 한 군데 몰려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온 유물들을 앞만 뒤져봐도 5세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전현 모용왕이 342년에 여기로 와서 국내를 함락하고 환도성도 함락하고 미천왕 시신을 잡아 도망을 가는 그 시기 342년이잖아요. 4세기 초 유물은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근데 왜? 그냥 껍데기만 발굴한 겁니다. 우리처럼 단면을 절개해보거나 뭐 층위를 확인하거나 성 내에 어떤 층위를 확인하거나 이런 거 없이 여기에 밖에서 이런 흔적들이 보이니까 껍질만 이렇게 벗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발굴에 미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게 고구려 왕궁, 임시 왕궁이라고 해도 현재까지 실물로 나온 가장 이른 시기의 왕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규 왕궁은 아니다.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 환도산성 19년도에 그 동남벽 돌아가는 모퉁이 이런 건데 이런 경우는 지금 고쳐 쌓지 않아도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있고 요 구간은 이 위에 여장도 좀 남아 있고요. 여장 안에 구멍도 있고 뭐 있습니다. 손을 안 봐도 이렇게 남아 있는 구간. 예, 그 남문지고요. 이렇게 휘어져서 성벽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 문지는 흘려 나갔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안쪽에 올라가면은 연모터, 여기에 연모터 발굴됐고 여기에 점장대가 안 보이네요.
여기 점장대가 그 연모터입니다. 연모터 점장. 여기 물이 고인 게 이렇게 내려와서 남문을 통해 빠지게 돼 있죠. 요쪽 성벽이 요 부분이고요. 점장대 모습입니다. 점장대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았는데 한쪽에 이렇게 계단을 놓고 올라가도록 등성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서면 실제로 국내선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어하고 지휘하게 성 안팎을 지휘하는 데 맞고요. 공전지 모습입니다. 이거는 19년도에 정비가 끝난 뒤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아까 남쪽에서 이렇게 남문을 봤다면 이거는 남문의 동쪽 요 치에 올라와서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 동쪽 치를 원래 없던 치를 이렇게 복원해 놨습니다. 기초만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도 치를 이렇게 높게 쌓았는데 디귿자형으로 옹성이 있고 여기에 다시 막혀 있었겠죠. 그래서 성문을 하나 통과해도 안쪽 성문이 또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해놨습니다. 중국 답사가 다니던 사진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글 지도를 볼 수 있으니까 옛날엔 GPS 2000년 초반에 GPS 들고 가면 걸렸거든요. 소지 금지 물품 중인데 북한 지도를 갖고 다닙니다. 북한 지도가 웬만한 거는 다 압록강을 다 연결됩니다. 북한, 중국인데 이렇게 이제 조사를 다니는데 지금은 여기도 많이 개방이 돼서 이게 이제 그 고구려 초기 산성 중에 하나라는 전수호 산성가 그럴 텐데 저쪽은 장백 해산 건너편인 중강진 그쪽인데 두만강에서 바로 보면 저렇게 북한 동광이 유명한 게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기 2년 전인가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에 여기를 방문하셔서 교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600mm, 800mm 줌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북한의 고분처럼 보이는 것을 찍어보려고. 실제로 많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이것도 한계죠. 중국에서 조사한 유적은 압록강 북쪽에 보이는데 남쪽은 지금 조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북한을 또 모르는 거예요. 압록강 남북으로 유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평양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양 지도가 별로 안 좋긴 한데요. 이게 대동강입니다. 대동강이고 보통강이고 이게 평양 장안성이고 평양시가지죠. 오늘날 구시가지고 도시 전체를 둘러막은 평양성이 있고 그 대동강이 이렇게 휘어서 나가는데 여기 정암리 토성이 있고 여기 사지들이 있고 고방산성이 있고 안악궁이 있고 대성산성이 있고 이렇습니다. 도성으로 볼 만한 유적들이 크게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평양성 후기에 들어온 장안성이 평양시가지고 조선시대 지금도 그 일제강점기까지는 다 있었는데 지금은 이만큼이 없어지고요. 서울 성곽처럼 둘레가 16km나 되는 성인데 요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좀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550년대에 지은 장안성이니까 두고 427년에 평양으로 처음 왔을 때 그러면 평지왕성이 어디 있겠는가. 이때도 427년 평양으로 와서도 평지왕성과 배우산성 두 양성체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어산성은 이 대성산성이 규모도 둘레가 7km고 형태도 환도산성하고 비슷합니다.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방어성이라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대성산성을 평양 전기의 방어성. 그럼 그 아래 왕성은 어디냐? 북한이 지목한 곳이 안악궁입니다. 사방 방형의 평지토성입니다. 일부 석성도 있고요. 평지성. 그래서 이거를 60년대부터 조사를 하고 같이 조사를 했죠. 여긴 개발이 되고 훼손됐던 조사가 별로 없었고. 여기 이제 청암리 토성이 하나 있는데 월성처럼 생겼죠. 반달처럼. 근데 여기는 일제강점기에 조사를 했는데 청암리 사지가 하나 조사가 되고 그 이후에 조사가 없고 지금도 조사가 없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이 잠들어 있는 금수산 궁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2000년 처음 갔을 땐 이쪽으로 사진도 못 찍게 카메라 렌즈도 못 돌리게 하는 보안시설이었는데 알 수 없죠. 그래서 북한이 조사한 대로 하면은 전기 평지 왕성은 안악궁, 배우산성은 대성. 그리고 558년에 장안성으로 옮김으로써 도성체계가 완결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암리 토성 일제강점기 때 조사한 자료고요. 90년대 일부 조사를 했지만 내용이 없고 여기에는 이제 이런 식의 와당도 많이 나오고요. 청암리 사지가 있고 이렇게 흔히 보는 강을
우리 뭐 경주 월성이나 그 서울 한성 시기의 성들 강을 인접해 있는 공주 공산성 뭐 다 입지는 비슷한 그런 입지. 그래서 이제 평지 왕성하고 그 평지 왕성이 어딘가에 대한 전기에 평양 전기의 평지 왕성이 어딘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대성산성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안악궁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안악궁성을 조사를 했어요. 오랫동안 했고 잘 했는데 이렇습니다. 약간 사변형의 남북으로 약간 찌그러진 방형성이고 여기에 건물이 52기가 나옵니다. 건물이 52기가 나오고 회랑으로 연결돼 있고 그거를 보면은 남궁, 중궁, 북궁 이렇게 이게 주 정전입니다. 경복궁으로 말하면 근정전이죠. 남궁, 중궁, 북궁이 있고 동궁과 서궁이 있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평양성 전기의 왕성이고 그 뒤에 대성산성이 방어성이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보고서에 나온 자료들밖에 못 보지만 일본인들이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고 보고되지 않은 유물도 보고 고려시대 유물이 많다. 그리고 고구려 때 여기에 왕성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이런 조선시대 궁궐체제 왕궁이 여기 5세기대 427년에서 558년 사이에 있었다면 엄청난 조선행 발전 체계죠. 동북아에서 가장 빠른 왕궁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왕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그 안에 석실본이 몇 개가 발굴이 됩니다. 이 안악궁 안에서 그 중에 3호분이라는 데서 이런 두 개의 석실이 나오는데 이제 우편제 연도로가 달린 석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회색 리질호가 나오는데 요 반구나 이런 거는 고구려에서 보기 어려운 늦은 시기. 고구려라고 해도 늦은 시기 거다. 그래서 이걸 고구려 평양성 전기의 왕성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일본이나 한국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건 뭐 북에서 볼 일이 없지만 저는 글을 안 씁니다. 저거를 고려 별궁이거나 서경 별궁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데 고구려 왕궁이라고 아니라고 하면은 존엄의 이걸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북한에 가면 싸우면 안 되는 문제가 고구려 건국연대, 안악궁의 시기 문제, 안악 3호본의 주인공 문제 이 세 개는 건들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김일성 주석, 김정일 장군이 지정한 왕궁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 밖에 증거가 없고 근데 평양에 가서 보면 안악궁성에서 고구려 와당들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고구려 유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기에 시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다만 저 시설이 고구려 시기 시설일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따가 지도를 한번 도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산성입니다. 대성산성 남문지인데 이렇게 둘레 7km고 포곡식이고 안에 연못 호수가 큰 게 있습니다. 동천호라고. 그리고 여기 남문도 이렇게 이중으로 환도산성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방어성이 틀림없습니다. 뭐 틀림없고 이건 관리가 잘 돼 있는데 평양에서 그 탈북한 분들 뭐 김일성 종합대 교수들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대성산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모르냐? 그 역사 유적은 별로 공부를 안 하는데 김일성 종합대 교수인데 그래서 혁명 열사령은 아니야. 안 돼요. 여기 혁명 열사령이 있습니다. 주요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혁명 열사령 뒤에 가면 돌 이렇게 있잖아요. 했더니 그거 내가 부대 근무할 때 닦은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고 닦았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둘 다. 근데 그런 논쟁이 있죠. 93년도에 죽기 1년 전에 김일성 주석이 동명왕릉을 가셔서 조사할 때 대하여 이렇게 교시를 하시고 김정일 위원장께서는 83년도에 안악궁을 어떻게 복원할 건가에 대하여 교시를 하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60년대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조사를 했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위성 사진인데 여기 대동강이고요. 여기가 이제 양각도고 여기 능라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5.1 경기장이 요거입니다. 이게 동양 최대의 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잠실 경기장을 요거보다 조금 크게 지었죠. 김일성 종합대학의 주건물이 20몇 층인가 돼요. 그래서 영남대학교 본관을 그거보다 한층 높게 지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 구시가지고 요게 성인데 지금 성벽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란봉이고요. 요게 정암리 토성인데 여기 금수산 문화공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산에서부터 평지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이 평양성은. 그리고 요 무렵에 대동문이 있는 요 무렵이 김일성 광장이 요쯤 어디 있을 겁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쪽에 뭐 문이 있고 여기 이제 대동문이라고 있고 여기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뭐 해서 여기가 김일성 광장이고요. 주체사상탑이 건너편에 있고 여기도 이쪽이 신시가지였습니다. 대동강 동편이 신시가지였는데 여긴 조선시대 이래로 아주 구시가지고 요거는 60년대 이후에 개발된 신도시예요. 서울로 말하면 강남인데 여기에 낙랑고분이 1,500기인가 있어요. 다 정리를 하고 지금 몇 기 남아있는데 정인성은 그때 가서 한 기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이쪽에서만 놀았는데 하여튼.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암리성 오른쪽에 안악궁성이 지금 유성에도 보이잖아요. 네모나게 있고 여기 대성산성입니다. 그래서 평지왕성이 청암리 토성일 가능성이 큰데 뭐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의 논쟁은 불가능하다. 그걸 무슨 근거를 갖고 논문을 쓰기는 어렵다. 공학적으로는. 대성산성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저 아래 대동강이 있고요. 이렇게 안악궁성이 있는데 이게 건물지입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게 다 초석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복원한 모형이죠. 남문, 남궁, 중궁, 북궁, 동궁, 서궁. 저 구조가 고구려 5세기 고구려 왕궁이면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조사된 기록을 나중에 2000년대 또 고구려연구재단 사람들하고 북한 원고를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새로 쓴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사에 참여했던 북한 연구자들 얘기는 이미 지상에서 초석 자리가 보였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은 초석 주변에 네모나게 칸을 치고 그거만 오려 초석만 이렇게 드러냈다. 우리처럼 단면 조사한 게 아니고 초석만 잘라 파기를 해가지고 도면을 그렸다. 그러니까 하부 조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고구려 고분하고 그 건물하고의 층서 관계도 명확하지 않고, 이론상으로는 이 건물지 고려 시대 거라면 있고 그 밑에 그 고구려 고분이 있고 그 밑에 또 5세기대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조사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나마 제 얘기입니다. 이 중에 중궁에서 나온 치미기와인데 높이가 1.8m. 그러니까 저 건물지 조석하고 이렇게 해보면 한 변이 33m가 되고 33칸짜리 건물, 2층 건물. 그러니까 고구려 때 건물이라면 굉장한 일이죠. 뭐 황룡사나 미륵사 치미도 1m 넘으니까 고구려에 이런 게 없어라는 법은 없죠. 없어라는 법은 없는데 이 건물이 일치하는 시기인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북한을 갔다 온 장점 유무를 봐야 되는 건데 이거 여기 그림이 사람이 그려져요. 제가 이걸 도면을 조선 유적유물 도감에 보고 저 층위에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사람이 서 있지 않지. 그래서 가자마자 박물관에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가자마자 이거부터 봤어요. 이거는 복원 구간이고 이게 진품입니다. 하필 까만색만 진품이고 나머지는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하필 남겨진 게 저희 86년도 석천동 고분 발굴할 때 그 경향신문 기자가 백제 사람 시신의 머리에 하얀 머리칼이 달려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전날 제가 경화 처리한다고 붓으로 이렇게 딱 그런 꼴인데 하여튼 뭐 그런저런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성산성과 안악궁의 위치입니다. 안악궁 대성산성이고요. 근데 이것도 남문하고 조금 방향이 틀려지긴 했습니다. 방향도 안 맞고요. 요 대성산성의 소문봉이라고 하는 요 성벽 구간을 찍은 건데 2003년인가 4년인가인데 이게 시멘트입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복원이라는 개념이 좀 약합니다. 재건도 합니다.
당군릉은 재건을 한 거죠. 원래 형태를 복원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크고 멋있게 재건을 했는데 여기 돌이 빠지는 거를 들여다보니까 안에 시멘트를 바르고 붙였더라고요. 타일 바르듯이. 그래서 뭐 경제적인 형편도 그렇지만 감념이 다르죠. 어디 사범대 역사과를 나와서 여기 현장 안내원으로 배치된 첫날 우리 남조선 일행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은 이 친구도 30이 넘었겠습니다. 여기 그 안에 이제 뭐 미천호, 동천호, 여기는 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이 안에 항온 항습이 되는 장치가 되어 있고, 밖에서 유리로 들여다볼 수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문구가 쓰인 나무가 여기서 발굴돼요. 저런 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항온항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양 정기의 왕성이, 평지 왕성이 안악궁이냐 청암리 토성이냐는 논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청암리 토성일 가능성을 주장을 해도 조사가 안 돼서 알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저는 안악궁성을 좀 이렇게 층서 조사를 하면 그 아래에 저 평면하고 다른 왕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려시대 저기 서경 별궁을 썼다고 해도 그 이전에 시설이 있는 자리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큰데,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7년에 와서 552년에 양원왕이 이제 장안성을 축조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평지왕성과 배우산성이라는 양성 체계는 유사시의 방어성에 가서 도성을 잘 방어해도 평지왕성은 적에게 내줘야 되고 폐허가 되니까 복구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평지왕성과 배우산성을 하나로 아우르는 도시 전체를 막는 나성 구조의 성이 이제 드디어 6세기 때에 만들어지고요. 여기가 금수산 모란봉입니다. 제일 높은 데 산성이 있고 북성이 산성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사면 좀 높은 대지가 내성입니다. 여기에 왕궁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평지로 이어지는 데가 중성, 외성입니다. 외성은 저습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구간이고, 이게 50년도에 촬영한 건데 여기에도 시가지가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에 이 외성 구간은 그 방리구역이 다 있었고 표지석도 있었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걸 조선시대에 누가 그린 기성전도라는 그림의 평양성을 이쪽에서 보고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다 표현되어 있는 그림. 요즘 뭐 연구자들이 그걸 따라 하는데, 아무튼 여기 미방이 다 설치가 돼 있었고, 이쪽으로 해서 운하가 이렇게 들어가서 정명문인가요? 정량문으로 통했다고 기록이 있고요. 전체 둘레는 16km고 이 중성과 외성 그 사이에 있는 성까지 길이를 합치면 24km, 2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이죠. 서울 성과 같은 개념입니다. 도시 전체를 막았는데 그게 580년대 일로 옮기면서 이제 도성체계가 완비되는 거죠. 그 백성들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보통강, 대동강 끼고 있고요. 그런데 뭐 이후에 이북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의 수탈로 여기 병기고였습니다. 여기가 일본이 병참 기지로 만들면서 여기가 외성이 다 파헤쳐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 때, 조국해방전쟁 때 미제의 야수 같은 폭격으로 다 무너졌다. 이게 그들의 설명이고, 문들이 있는데 문들도 다 문만 우리 가보면 여기 이제 대동문 요거 문만 있고요. 보통문, 여기에 보통 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까지는 성이 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지로 올라가는 내성 칠성문에서 모란봉까지는 성이 고구려 때 모습, 그리고 조선시대 개축된 모습들이 있고요. 문루는 다 조선시대 개축된 겁니다. 그건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15세기 이후로 개축된 거고. 평문도도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 기경량 선생이라고 서울대 국사과 박사 논문인데 가장 잘 추론을 해서 제 항공사진에다가 그걸 얹어본 모습입니다. 근데 이 평양성에는 석각이 5개가 있습니다. 평양성을 축조한 경위를 기록한 성돌의 기록이 남아있는 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화여자대학교에 반이 갈라진 채로 하나 있고요. 하나는 중성 쪽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는
빠져서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2개는 탁본만 있고 없어졌습니다. 조선시대는 탁본으로 기록이 있지만 5개가 있는데, 그 5개에 누가 어느 구간을 맡아서 어떻게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552년부터 558년, 580 몇 년 여기 들어갈 때까지 쌓은 기록을 통해서 그 기경양 선생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가 2석, 3석이 있는 지점이고, 여기가 제4석이고요. 여기 제5석이고 박혀 있는 겁니다. 여기 현재 박혀 있고, 제1석이 제1석.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거리를 재보니까 거의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조선시대 기성전도나 일제강점기의 지도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 외성의 리방 구조를 복원하면 이 정도가 되고, 이거는 도로폭이 100m인가 하여튼 굉장히 넓은 주작 도로가 있고, 그 사이에 방리도로가 있고, 70년대인가 김책공대에서 여기 일부 발굴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 도로 발굴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평양성 복원도는 가장 정확한 도면인데, 여기 중성, 내성인데 여기 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제강점기에 여기와 여기다 신사를 지으려고 함경도 평안도 평안북도 청사하고 그 위에 신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기와가 나오는 건물이 막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왕궁이 이쯤 어디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지 평면도는 알 수가 없는. 그래서 평양성 시기에 와도 안악궁성은 구조는 잘 나왔지만 그게 고구려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왕궁의 모습이. 평양성 안에도 왕궁이 있었을 텐데 조사가 안 되고 지금은 다 개발돼서 없어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보통 이 칠성문에서부터 답사를 해서 이렇게 금수산 저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와서 이렇게 대동문까지 오는 코스고, 이 아래는 성벽이 다 없어진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여기서 성벽 발굴을 하는데, 93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연두교시에서 우리가 평양성 고구려 시기의 성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고조선 걸 안 찾냐, 고조선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교시를 내려서 여기를 조사합니다. 그러고 일제강점기에 여기 한번 30년대 한번 발굴된 지점이 있고, 이쪽에도 하나 발굴된 지점이 있는데, 여기를 발굴해가지고 토루를 발굴하고 그게 고조선 시기의 성이라고 밝혀냅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기부터 이미 장안성은 도성으로 사용된 중요한 곳이라는 걸 밝히고, 2010년대에 여기를 몇 개 자르는데, 다음에 보실 사진이 우리가 돈을 갖다 주고 발굴시킨 이런 복원된 구간이고, 그 발굴하니까 안쪽에 석성이 있고요. 저 안쪽에 토루가 있습니다. 여기도 토축부가 있고 바깥에 석축부가 있습니다. 국내성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중성 내성 쪽에 박혀 있는 성돌인데, 여기 마모가 심해하고요. 이건 탁본이 남아 있고요. 요게 이제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있는 성돌인데, 여기 보면은 병술, 이게 무슨 임신중인가 그럴 겁니다. 한성하 후부의 소형 문달, 즉자 차 서북향 이렇습니다. 그래서 병술년은 이 평양성을 축조하는 기간, 삼국사기에 나오는 시간 552년부터 586년 사이 병술년은 566년. 12월에 한성의 하후부에 한성하고 소형 벼슬을 가진 문달이 여기서 서쪽을 맡아 쌓는다. 이런 내용이 똑같진 않은데 축조자하고 구간 이런 게 5개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경양 선생의 추론에 따르면 5개 위치를 대체로 맞춰보면은 맞는데 2개가 더 있어야 맞다. 2개가 더 있으면 구간별로 7구간으로 나눠서 쌓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추론입니다. 나중에 보시지만 제가 아차산을 발굴한 고구려 토기의 후부가 나오는데 똑같은 글씨체입니다. 요건 6세기이고 아차산은 6세기 전반이고 요건 6세기 후반인데, 이때 유행하는 글씨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뭐 관광입니다. 예, 칠성문입니다. 내성의 북문. 고구려 때 성벽이 남아 있고요. 이건 조선 시대에 문지는 새로 고쳐서 왔어요. 예, 문루가 칠성문 있고요. 그리고 칠성문에 조금 올라가면 내성 북장대가 있는데 밖에서 본 모습인데 15m 정도 되고요. 이 여장하고 이거는 조선시대 거지만 이 석축은 고구려 때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고구려 때 성돌하고 조선시대 성돌하고 다릅니다. 작고 매주 모양이고 이쪽은 평평한 큰 모양이고요. 요거에 위에 있는 게 을밀대입니다. 요 누각이. 을밀대에 앉아서 저도 2004년도 을밀대에서 북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갔는데 입장료 10원씩 내더라고요. 당시에도. 2004년. 이동 옆에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카드놀이도 하고 화투는 못 치게 하는데 카드놀이는 또 허용이 됩니다. 카드놀이 하고 뭐 우리랑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랬습니다. 그 도성은 뭐 그 정도 더 뭐 세부적인 논쟁들은 이쯤더만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고구려 산성은 뭐 흔히 우리가 산성 분류하는 방식하고 같습니다. 뭐 입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관해라고 중국에서 관해라고 부르는 차단성이 조사가 된다는 겁니다. 고구려 시기에. 그래서 환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길목 또 요동에서 환인으로 들어오는 길목마다 차단성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막아서 짓는 거죠. 이렇게 둥근 한 바퀴 돌아가는 성이 아니고 차단성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개들이 조사가 됩니다. 차단성이 있고요. 이 사람 초소라고 부르는데 예전엔 대천초소 하나만 조사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남한에서 그 아차산 보루가 조사된 이후로 뭐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 정도들이 대성 중간중간에 여러 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성들이 조사가 되는데 나머지는 뭐 우리가 정약용 선생의 분류한 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냥 축조 방법하고 그 사진 그냥 머리 안 아프시고 그냥 빨리 한번 그림 구경을 하겠습니다. 기초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뭐 어디나 같습니다. 돌을 깎아서 그 사이에다가 성돌을 채워넣는 방법이죠. 안반을. 그러고 그 안반을 버티고 안반을 지탱해서 기초로 쌓는 방법이고 대개 기초에는 좀 큰 돌을 씁니다. 그럴 때도. 그랭이질도 많이 하죠. 뭐 흔히 그랭이가 고구려의 그 아주 전통적인 공법처럼 생각하는데 장군총도 그랭이 공법으로 기초를 했습니다. 밑에 돌들 큰 걸 막 다져서 놓으면 이 돌을 평면으로 깎는 게 아니라 이 돌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위에 놓을 돌을 이렇게 깎아서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견고하죠. 성벽도 그랭이질을 한 거하고 안 한 거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뭐 목조 건물들도 초석을 다듬지 않은 건물은 다 그랭이를 쳐서 나무 밑둥을 깎아서 얹잖아요. 여기도 그런 돌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부는 한 10cm씩 들여쌓기를 하고 한 2m 올라가면 수직 성벽을 쌓는데 수직 성벽 경사를 제가 대충 재보니까 한 75도 정도. 우리가 이제 지형학에서 45도면 절벽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경사가 급한 도로 12도만 돼도 거의 완전히 비타입니다. 5도, 6도가 보통 언덕이거든요. 75도는 그냥 수직이죠. 뭐 이런 정도는. 굉장히 그 수직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 부분을 튼튼히 쌓습니다. 그 내탁성들이 많긴 한데 내외 협축을 한 성을 보면 안쪽에도 거의 수평으로 돌을 채워넣습니다. 이건 백암성 또는 뭐 연주성이라고 하는 성인데 무너진 단면을 보면 여기도 거의 수평으로 쌓고요. 성돌은 기본적으로 외 면석은 쐐기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쐐기 모양을 하고 안쪽에는 북골 모양이란 마름모 돌을 넣어서 서로 맞물리게 이렇게. 이거는 최근에 이 사람들이 복원하느라고 쌓아놓은 걸 제가 이건 실제로 있는 유적의 사진이고 요건 그걸 복원할 때 쓴 건데 이거보다 이게 더 허술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이제 겹쳐 쌓으니까 견고하게 쌓여지죠. 바깥쪽에 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육합 쌓기 또는 뭐 신화 신자라고 해서 돌 하나에 주변에 6개 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아랫돌, 윗돌이 모서리가 만나지 않게 쌓여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 만약에 블록을 쌓아도 이렇게 쌓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겹치게 쌓아야 되니까. 이렇게 겹치게 쌓고, 그리고 평면을 보면 쐐기 모양과 마름모꼴 모양이 한 층을 겹치고, 그 다음 돌은 여기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층층이 이렇게 이가 맞물려서 올라가니까 그 하중을 견디고, 뭐 측면에서 무너진 쪽에 쐐기돌 모양과 북골 돌들이. 네, 요거 이제 호로고루인데요. 남한에서 우리 조사한 호로고루인데, 이 고구려 시기 성벽을 조사하고 보니까 안쪽에 기둥홈이 있는 거예요. 이 안쪽엔 토축입니다. 토심이 들었고 밖에 돌을 붙였는데 기둥홈이 있고 거기에 문비 같은 게 이렇게 돌이 기둥 자리마다 쭉 있습니다. 기둥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흔히 요즘 공사할 때 비계, 성을 쌓기 위한 비계인지 영정준지 뭐 모르겠는데, 또는 방어시설인지 모르겠는데, 아차산도 조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돌이 발견되지는 않아도 사이에 기둥홈이 다 있습니다. 뭐 그걸 주동이라고도 하는데, 주동이라고 하면 너무 기능을 명시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게 남한의 특징이 아닌가 하고, 근데 남한의 성을 오래 조사하니까 이런 게 거의 성마다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료를 봤더니 대성산성입니다. 둘레 7km짜리 대성인데 바깥 성벽하고 안쪽 성벽이 두 줄로 있습니다. 여기도. 두 줄이 있는데 안쪽 성벽에 등간격으로 기둥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성, 큰 성 보루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큰 성에도 이렇게 쌓았다는 거죠. 뭐 여장, 이건 요동성총에 있는 요동성도인데 여장과 치, 강로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뭐 이런 건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오녀산성의 남벽에 있는 여장입니다. 여장 시설이 남아있는 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환도산성, 오녀산성 이런 산성들의 여장이 있는데 대개 높이 1m 내외에, 폭 1m 내외 여장이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그 돌구멍이라고 그럽니다. 돌로 이렇게 구멍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꽤 깊은 것들도 있고요. 요건 이제 오녀산성 아까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고, 이렇게 성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돌구멍들이 이렇게, 여기 등간격으로 돌구멍들이 있습니다. 단면은 이거는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지는 사실 절개 조사를 안 해서 그냥 아마 찔러봐서 막히는 데까지가 이 정도 겁니다. 1m, 1.5m 되는데 뚜껑으로 덮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의 기능이 뭔가, 극구산성 초창기 저런 게 몇 개 조사됐을 때는 저기다가 이런 나무를 세워서 줄을 매달아서 사면에다가 나무를 걸쳐놓고 돌을 쌓아놓는다. 저기 올라오면 줄을 끊어서 돌을 굴리는 곤목뇌석이라고 하는 방어시설일 거다라는 게 중국의 초기의 주장인데, 그렇게 보기엔 지형도 안 맞는데 그거는 또 이상. 그리고 뚜껑돌을 덮어놓는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남한의 성에서처럼 이렇게 비계 먹이거나 이러면 그 나무가 있어도 세우거나 그 위에 뭐 시설을 하면 나무가 서 있어야 되니까 뚜껑돌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저기에 그런 노포가 세워져 있을 수도 있다. 유사시에 포를 설치할 수 있는 큰 쇠뇌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어시설일 수 있다. 뭐 그럴 가능성을 저는 크게 보는데, 뭐 주장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고구려성에 보이는 특별한 방어시설로 치와 요 돌구멍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에는 이렇게 등성시설이 있습니다. 고검지 산성이 측면에서 본 건데 성벽이고 안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등성시설이 있고, 백암성에도 있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꽤 넓습니다. 등성시설이. 성 위로 중간중간에 성 안쪽에서 성벽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논쟁 중에 하나가 고구려에 천리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고구려 후기에 천리장성이란 기사들도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아까 여기가 부여 용담산성입니다. 길림까지 이 외곽의 성 라인을 쌓아서 개념적으로 천리장성이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80년대 이런 일대에 중간중간에 노변장 관에 이런 노변장 이런 지명이 있습니다. 노변장. 네. 그런 데를 잘라보니까 인위적으로 쌓은 거다.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천리장성이 구조물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거는 후대 거고 고구려 때는 천리장성이라는 개념적으로 이쪽에서부터 서해부터 해가지고 주요 성들을 잇는 개념적인 천리장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런 개념적이라고 하면은 하여튼 고구려를 종교처럼 모시는 분들은 싫어하죠.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이미 다 쌓았는데 저 루트를 따라 답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쪽에서는 구조물을 확인된 사례는 없고요. 이쪽에서는 몇 군데가 길림 지역에서는 그 천리장성 구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논쟁거리입니다. 발굴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헌사하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관방 체계가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오녀산 졸본 국내잖아요. 이렇게 대체로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라인마다 성곽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쪽은 해안 방어선들이 있고 이쪽은 서해안 방어선. 그래서 이 라인들이 주요 방어선이고 또 중국에서 침입해오는 루트. 이거는 사실인데 아까 342년에 전현의 모용황이 침입할 때 기사에 좀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고구려를 침입하려고 하는데 모용황이 남도는 짧은데 험하고 북도는 좀 멀지만 길이 좋으니까 어디로 갈 것이냐를 놓고 논을 하는데 모용황의 동생이 형하고 생각을 다르게 해서 남도로 갔든가 북도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남도로 갔나요? 맨날 헷갈리는데. 그래서 고구려군은 그땐 국내성에 있었으니까 모용황이 북도로 올 줄 알고 북도로 주력군을 보냅니다. 근데 실제로 모용황은 남도로 오니까 그냥 파죽지세로 국내성, 환도성으로 함락당하고 미천왕의 시신이 도굴당해서 도망가죠. 도망가는 이유는 고구려가 전략을 잘못 세워서 다른 데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주력 부대가 돌아오면 못 견디니까 도망간 거로 봅니다. 이제 342년 모용황 전투를. 그래서 그때 북도 남도가 나오니까 이미 그때 적어도 342년에는 교통로가 북도와 남도가 있었을 거다. 실제로 다녀보면은 이쪽이 이제 국내 집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폐왕자 산성이 있는 데고요. 여기가 환인입니다. 그래서 환인, 폐왕자 산성, 여기 국내성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 대자를 따라오다가 홍강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면 멀지만 이런 길도 있고 가는 길이. 그리고 이쪽에 심양 무슨 고위산성 신성이라고 부르는 이쪽에서 소자하를 따라서 이렇게 부의강을 따라 들어오는 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절로 다닙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났지만 제가 다닌 길을 GPS를 찍어놓은 거 보면 이 길을 수십 번 다녔습니다. 이 사이로도 좀 다니긴 하는데 이쪽은 안 다닙니다. 대체로 이 루트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진짜 그때 고구려 북도와 남도가 뭔가가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아니다. 이렇게 온 건 맞는데 이렇게 왔다는 썰도 있고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문헌에 따라서 문헌을 이해하는 데 따라서 다른데 성곽만 가지고는 그거를 그렇게 보기 어느 거 다 하긴 쉽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남도, 북도는 있다. 이쪽이 실제로 좀 험하긴 합니다. 길이 안 좋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지만. 그래서 이런 루트가 당시에 나오고 그 길 따라서 성곽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건 고구려 방어 체계가 돼 있는데 최근에 작년인가요? 제 제자가 석사 논문 쓸 때 그거 한번 GIS 올려가지고 공간 분석을 해봐라 했더니 단순한 거지만 성곽의 밀집도를 보니까 빨간색이 성곽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가 오녀산성 졸본이고 여기가 국내입니다. 이 반경에 성곽이 많고 여기 그래서 남도 북도 라인에 성곽이 많고 이 라인도 성곽이 많습니다. 이 라인도.
그러니까 굳이 남도 북도를 하나로 보기는 쉽지 않다. 그 성곽의 밀집도만 가지고는 뭐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만 이제 그런 정도 방어 체계가 어떻고 당시 교통로가 문헌에 나오는 교통로가 어떻고 이런 게 논쟁거리고요. 이제 저는 이걸 시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의 성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알려진 성 중에 그나마 도면이 있고 평면이 나온 걸 한번 그 GIS에 올려가지고 그걸로 정리를 좀 하라 그랬는데, 이제 흔히 보통은 둘레를 가지고 규모를 따집니다. 그 환도산성은 7km니까 대성, 봉황산성은 16km니까 뭐 그건 초대형성, 뭐 둘레 1km짜리는 소성 이랬는데, 근데 둘레가 7km라도 안에 가용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용 면적 한번 계산해봐라 그랬더니 경사도를 읽어서 가용 면적을 계산하니까 그 둘레하고 조금 다른 결과가, 가용 면적이 더 둘레하고 관계없이 둘레는 작은데 가용 면적이 넓은 성이 있고, 둘레는 큰데 가용 면적이 얼마 안 되는 성도 있고, 그렇고 또 고구려 이건 이제 중기 이후 성, 그러니까 요동 지역의 고구려 중후기 성들만 대상으로 한 이유는 전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5세기 이후에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그 고구려 후기에 뭐 수당 전쟁 할 때 나온 기록들하고 한번 대보라고 했더니 그 기록에 나오는 게 그때가 이제 제일 큰 성이 제대성, 제성, 제소성 뭐 이렇습니다. 문헌에 등장하는 그거를 가용 면적하고 둘레하고 해서 규모를 나눠보니까 대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런 그 욕살이 와 있던 지방 처소로 보기 어려운 것도 있다. 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그냥 보이는 규모 이것만 가지고 봐서는 어렵다. 둘레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전쟁 기사에 보면은 성 안에 병사가 몇 명 있었는지 나오는 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가용 면적하고 병사 수를 한번 몇 개 회기 분석을 해가지고 나머지 성도 수용 인원을 한번 계산해 보라 했더니 계산이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그 회기 분석이 맞든 안 맞든. 그래서 대체로 이 성들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단순히 그냥 발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평면, 둘레 이거밖에 없는데 그걸 한번 나름대로 해보라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진행이 돼 나름 의미 있는 구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고요. 이제 우리가 뭐 다닐 수 있으니까 봉황산성입니다. 봉황산성인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km고요. 여기가 출입구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끼고 있는 성이니까 지금도 여기는 레이더 부대 제일 오골성으로 추정되는 성이고요. 성벽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뭐 백암성 그 유명한 태자하를 끼고 있는 이 절벽 이외에 또 성벽이 있습니다. 네, 그 태자하를 건너서 한 100m 절벽을 올라가면 7m짜리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격이 안 되는 난공불락이죠. 이거는 북한에 있는 황주성이 황주성일 겁니다. 경사를 가도 고구려는 수평을 쌓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 이제 산성 연구한다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산성 발견했다고 막 제보가 들어오면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돌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았으면 그건 가짜예요.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우리도 제방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거든요. 그전은 다 수평 쌓기를 했죠. 어렵지만 그 견고한 이유가 이렇게 맞춰주니까. 예, 그 고검지 산성 초기 한인으로 들어온 길목에 있는 고검지 산성. 여기는 진짜 잘 남아 있고요. 돌도 아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김일성이 여기서 항일 운동을 했다고 은거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네, 이건 봉황산성 아까 그 16km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이렇게 그 옥수수알 또는 메주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다듬었습니다. 네, 아까 보신 백암성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외면인데 여기 떨어져 나간 걸 보면 안쪽에도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바깥 면석은 빠졌는데 안쪽 북골 돌길이 또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무너져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만약에 당시 전쟁 중에 공격을 받았다고 해도 벽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은 없었겠죠. 이런 정도로 축조가 되어 있으면.
예, 비사성이라고 그 안동 쪽에 있는 성인데 중국에서 복원해 놓은 예, 동북공정의 일환이죠. 대흑산 산성. 예, 그 옆에 호산장성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명장성의 기점이라고 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고구려 성 기초는 조금 남아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다 명대장성만 이렇게 복원해 놓은 모습들이고 이쪽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문도 저렇게 명대장성으로 동북공정 하면 주로 나오는 장면들. 그 아까 문지에 요 뒤쪽에 여기 조그만 새강 있는데 건너면 바로 북한 땅인데요. 그거를 이제 일보가라 그럽니다. 저희도 여기를 자주 갑니다. 이게 북한 철조망이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조그만 새강을 한 바퀴 돌 수 있고요. 저쪽 가면 이제 압록강 넘어만 본일고 뭐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한 걸음에 뛰어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일보가. 거기서 본 북한인데 저기 건너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저기는 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호산장성하고 맞보는 산이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내놓은 서북지방 방어 체계들입니다. 그래서 대성산성과 안악궁, 평양성 이쪽 내려오면 이제 뭐 황주 해서 지약산성 이쪽으로 장수산성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남에서 올라가는 교통로를 따라가면 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신원지방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루트가 교통로인데 뭐 그 이상의 자료를 지금 북한 거는 찾기가 어렵고요. 연변대학에서 박창규라는 분이 여기 들어가서 조사를 좀 했어요.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냥 지표조사 자료 정도고 지금 연변대하고 북한이 발해성을 조사합니다. 함경도에. 그래서 발해성은 최근에 좀 고분하고 함경도 발해 유적들은 좀 조사가 되고 있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